꺼지네. 안녕. 밑에서 노래소리가 엄청 많이 나. 나도 노래를 하나 해야 되겠어. 해놨나? 나 무슨 노래 하지? 우리는 언제 7080을 갈까? 우리가 만나서 갈까? 아하. 1차 복습하고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 검령상 일단 시작하는 거야, 그치? 화이팅! 머리에 쏙쏙 들어와라. 나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이다. 너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이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어, 그치? 화이팅!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보조원은 하면 뭐부터 나와야 되나? 보자. 중개보조원은 빠르게 갑니다. 진짜 엄청 빠르게 머리 쏙쏙 집어넣으면서 갑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딩동댕.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딩동댕. 3번 모든 부동산은 중개 대상물이므로 부동산 중개 행위는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 모든 부동산이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 규정이 있고 또 사적 거래가 가능하며 중개 행위에 개입 가능한 물건만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중개 대상물이므로 부동산 중개 행위는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 아닙니다. 4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딩동댕 맞습니다. 5번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딩동댕.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업이라 함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B. 자,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이게 나와야 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B 틀렸습니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2번 질문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B.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B. 부동산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거죠. 친구.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딩동댕. 그 중개사 중에 토지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딩동댕입니다.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B.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다음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박스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기역. 문제가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과 긴 거. 기역, 경매, 증인, 공장, 건물, 중개 대상물입니다. 리을, 동, 호수가 특정되어 분양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중개 대상물입니다. 디귿, 토지에 부착된 20개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 중개 대상물입니다. 리을,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른바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미음, 상속받은 토지, 중개 대상물이 맞습니다. 비읍, 등기된 선박,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선박 또는 등기된 선박은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자, 다시 다음 문제.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시행기관장이 교부한다. B.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딩동댕. 2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B.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B.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B.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가 성사시켜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다음 5번.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 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시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 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딩동댕. 맞습니다. 아까 4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이 없고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B.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가 성사시켜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피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이후 종료 심판을 받지 못한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이후 종료 심판을 받지 못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고 유예를 받은 자,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만 18세나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한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5번,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자는 바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이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B.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 중개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공인중개사법 소정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한다. 딩동댕. 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딩동댕. 또 다음,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시,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B,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시,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B.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장이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장이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딩동댕.
자, 옳은 질문. 법인의 대표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딩동댕. 또 2번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딩동댕. 3번 기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딩동댕. 맞습니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음 문제 8번 기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기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과 소속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은 언제나 동일한 인장이어야 한다. B. 아닙니다. 기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경우 법인인장을, 개인의 경우 실명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명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등록 연장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럼 옳은 질문. 옳은 질문. 기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딩동댕. 맞고 또 기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과 소속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은 언제나 동일한 인장이어야 한다. B. 기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경우 법인인장을, 개인의 경우 실명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명인장을 등록해야 하고 따라서 기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옳은 질문. 기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딩동댕. 다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이거 본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아닙니다. 패스. 9번 문제. 다시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법인이 기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간판에 표기해야 한다.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간판에 표기해야 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틀린 질문. 기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을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포함하여 만들어야 한다. 이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명칭에 기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는 있다. 2번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의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의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B. 틀린 질문이고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번 기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네. 기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5번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B 아니고 철거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민사집행법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딩동댕 맞습니다. 네, 마지막 10번 문제.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 정도의 지문이 있어. 자, 옳은 것은 문제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역.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딩동댕.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딩동댕 맞고 디귿.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공공기관, 정보 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딩동댕. 모니터링 업무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딩동댕 맞고요. 미음. 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딩동댕.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역, 니은 빼고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옳은 대상이다. 이거는 표의 내용이 기니까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잠깐만.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휴업 관련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 휴업 관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 시험 너무 늦어, 그치?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법령상 휴업 관련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딩동댕. 2번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B.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딩동댕. 3번 부동산 중개업의 휴업 신고나 업무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B.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B. 재개 또는 변경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신고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방법으로 가능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B. 기업공인중개사가 4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B.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공이 소공을 고용한 경우에는 소공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딩동댕. 1번 이제 옳은 질문.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고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하면 중개보조원이 된다. 딩동댕. 3번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딩동댕.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딩동댕.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게 한 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딩동댕.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딩동댕.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시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틀린 질문 1번 중개대상물인 토지의 매매업을 할 수 있다. 2.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2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2. 도배 및 이사업체의 운영은 할 수 없고 알선만 가능하다. 알선만 할 수 있다. 3번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없다. B. 분양 대행 업무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음 5번 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B.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민사집행법상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민사집행법상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음 14번 문제. 공인중개 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딩동댕. 다시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제 틀린 질문.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 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B.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설치할 수 없다. 법인만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은 설치할 수 없다. 딩동댕.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B.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음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땡. 그리고 기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및 등록 관청을 불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서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모두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을 보존하여야 하나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미가 없다. 다시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을 보존해야 하나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의 의무가 없다. 딩동댕. 그렇습니다. 1번 질문 옳은 질문이에요. 중개계약서는 모두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된 표준 서식이 있다. 딩동댕. 2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의 의무가 없으나 전속 중개계약서는 사용의 의무가 있다. 딩동댕. 4번 한밤중 계약서 서식에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카톡으로 보내줄게. 딩동댕. 5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상의 기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다음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딩동댕.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 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적용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 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딩동댕. 틀렸습니다. 이거 옳은 질문. 등록 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옳은 질문. 포상금의 지급 사유는 모두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형벌이 규정된 범죄 행위들이다. 2번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 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 하나여 지급한다. 4번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입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음 5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깜짝이야. 밖에서 소리 나서 깜짝 놀랐어. 다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중개 의뢰인과 기업공인 중개사 간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기업공인 중개사 상호 간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딩동댕. 그 다음에 옳은 지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딩동댕. 또 3번.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래 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기업공인 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이다. 딩동댕. 다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기업공인 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이다.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참여한 기업공인 중개사, 소속공인 중개사를 포함해서 모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아니고 확인 설명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 1번 지문은 그거지. 그 얘기고 2번 지문 기업공인 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3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기업공인 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해당 중개 행위를 한 소속공인 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 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20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옳은 지문.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면 되거든. 또 옳은 지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기업공인 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어요.